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색다른 분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색다른 분야라고 해서 경마하고 뭐 거의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라 복권입니다. 복권은 경마하고 비슷하죠. 그 웨이저링이라는 경마와 복권도 갬블인데, 예,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사행성 행위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연성이에요.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베팅을 해야만 되는 거죠.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권이나 막권이나 구매하게 되면 이게 베팅하는 거죠. 자, 그 유튜브를 이제 서핑을 하다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 출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여기 이제 있습니다. 요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14번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 그런데 30년에 걸쳐서 무려 14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남자도 있답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이건 수학 천재 스테판 만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1960년대에 한 가난한 루마니아의 회계사가 가족을 먹여 살리려 힘들게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시작된 일입니다. 그의 월급은 너무 낮았고 그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적어 봤습니다. 30년에 걸쳐 무려 14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사나이예요. 이게 스테판 만델이라는 사람인데, 가난한 루마니아 회계사예요. 뭐 엄청나게도 적게 뭐 일주에 하루에 100달러도, 한 달에 100달러도 못 버는 모양입니다. 아주 그냥 돈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쪽 복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만 달러 투자해서 2,700만 달러 당첨이 됐어요. 전체 뭐 14번이나 당첨이 됐으니까. 14번 당첨된 게 뭐냐면 2등, 3등 이런 게 아니라 1등이 당첨한 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주, 영국,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런 데에서 전부 그 베팅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복권을 구매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실패 후에 이제 20개월 이제 징역형.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도 있긴 있었죠. 예. 실패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물어주는 문제가 이제 어떤 계약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기면은 상관없는데 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징역형도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복권의 모든 경우 수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예, 스테판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나온 복권 경우 수를 모두 구매해요.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53가지 그 저기 53번까지 그 복권 로또 번호가 있다면은 그거를 나온 것만 구매를 해요. 안 나온 건 구매를 안 하고 나온 것만 체크를 해서 다 구매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까지 자르든지 전체 기간을 하든지 그건 뭐 이 사람 마음이겠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결합적 압축하는 방식이라는데요. 해당 경우를 모두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도 될 수 있고 수천 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당되는 수백만 문제를 수천 분의 1의 확률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원래가 수백만 문제, 800만 문제라니요. 그 로또. 예. 그것을 수천 분의 1로 압축을 시킬 수 있다. 1000배나 압축을 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수천 개를 사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두 개를 10개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보다 더 많이 사야 된다. 수천 개는 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금이 조합된 수익 총액보다 3배 이상 찾아라. 이걸 이렇게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기대값이라는 수학적인 개념. 이게 이제 회계사기 때문에 수학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당첨금이 조합한 수익 총액보다 3배 이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으려면 기대값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확률과 기대값. 예. 제가 이제 파이팅이 항상 주장하는 그 내용이 확률과 기대값이에요. 모든 갬블, 사행성, 그 게임들은 전부 다 이 확률을 가지고 있고, 확률을 이기려면 기대값, 그것이 RTP고 환수율이에요. 뭐 카지노에서는 RTP라고 합니다. 네.
리턴 투 플레이어죠. 그리고 모든 조합수 복권을 구매한다. 모든 조합수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 수백만 개를 수천 배로 압축을 했더라도 수천 장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 장의 복권 티켓을 인쇄해야 돼요. 그리고 복권 용지를 출력하여 공식 대리점에 전달하고 나중에 맞으면 당첨금 수령하는. 이게 6가지 단계지만 핵심은 바로 이게 당첨금 수령하는 거 당연히 이거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합적 압축 방법하고 1, 2번이 제일 중요해요. 네. 결합적 압축 방법. 지금까지 나온 복권은 모두 산다. 그리고 당첨금이 조합 den수보다 그때 그 3배 이상 큰 기대값을 찾아라. 그걸 찾는 그 1, 2번이 핵심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면서도 조금 이제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경마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벌써 기대값이라는 게 나오고 RTP 환수율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경마를 이기는 길은 환수율을 높이는 그 길이거든요. 그거를 실력으로 어떤 뭐 추리력으로 높이든지 확률 그 수학적 과학적 연산 배당 차이로 높이든지 그 RTP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높여서 수학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복권과 이 막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권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1, 2, 3, 4, 4가지로 이제 나눠봤어요. 근데 먼저 트렌드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추세다, 추세.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온 것만 베팅한다 그랬잖아요. 나온 것만 구매한다고. 이것도 맞아요. 막권도 당일 나온 숫자를 모두 구매. 근데 요거 실제로 따져보니까 하루 복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복권에는 안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막권은 안 그렇거든요. 하루에, 2개, 3개. 그러니까 많아야 2개, 3개 안 나왔어요. 또 하나도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흔치 않다. 안 나온 마번을 찾기가 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하루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3경주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5경주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끊어서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이팅의 트렌드 임팩트 여기서 트렌드 임팩트 그 얘기인데 임팩트 임팩트가 충격이라는 단어죠. 충격. 요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을 베팅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제 반전을 노릴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 반전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아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트렌드를 정공법이 아니거든요. 정공법은 항상 플러스 많이 나온 쪽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게 많이 나오겠지? 이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것이 10년 뒤에 나올지 아니면 100년 뒤에 나올지 자기 인생이 끝나고 난 100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 미래를 모르는 우리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나온 것만 생각해도 벅찬데 안 나온 거를 반전된 거를 어떻게 반전된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그래서 확률 계산의 어떤 분포를 보고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확률은 상당히 높으니까 그때는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플러스로도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략하는 건 아주 드문 거죠. 그래서 나온 거를 한다는 것은 이 복권 스테판 만델의 경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과학자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한 거죠. 일반 마방 골고루 먹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수학적 논리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다.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다. 그쪽에다가 이제 조명을 했을 때 비슷하다. 그런 것은 그건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슷하잖아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시간 복승으로 나온 마번 조합수. 실시간으로 복승을 내가 이제 3경주를 한다든지 5경주를 하냐면 누적을 계속 해나가는 거야. 누적 계속 하는. 마지막 경주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하나나 2번 빼놓고 다 나왔어. 그리고 많이 나온 부분을 더 가중치를 주는 거야. 웨이티드 인덱스. 가중치를 더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 나가는 게 저희 이 추세 방법 공략법이란 말이에요. 예. 아까 그 열었다가 닫았는데 다시 한번 키면은 이게 조금 늦게 커지네. 자, 여기서 그 추세를 만약에 이경주에서 맞춘 추세 하잖아요. 그럼 여기 추세가 리얼타임 예상.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리얼타임 안에 6, 7가지가 들어있죠. 한 가지 빼도 6가지가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누르면 나오는 요 행운수.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랜덤 추세.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찍히진 않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인기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시간 그 마번 누적, 그 다음에 누적 추세, 실시간 인기도 누적 추세, 그 다음에 기수 누적 추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 4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죠. 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제 코딩이 되고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이라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개발 완료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 뽑는 방법에 있어서 이 랜덤을 갖다 뽑는 방법에 있어서 이 랜덤은 이제 유선 랜덤이에요. 실제하고는 틀려. 예. 이 컴퓨터에서 뽑은 이 숫자는 실시간 5161로 나오는 이 숫자, 이것들은 지금 현재 많이 뽑히지만 그건 컴퓨터가 뽑은 거야. 자연상에 뽑히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유도 랜덤, 유사 랜덤이라고 그래요. 랜덤은 랜덤이지만 그냥 실제 랜덤하고는 좀 틀리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무엇가 있냐면요. 이 역학을 공부하면, 점수학 같은 걸 공부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 어떤 기운이 이제 숫자일 수가 있단 말이죠. 물건이든 숫자든 사람이든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뭐 목화토 금수 그거에 해당되는 뭐 목은 3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현재 모든 그 숙명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 그게 우연히 뭐 3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어떤 강한 측면이 3번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뭔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서 뽑은 유사 랜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쪽으로 또 적용이 된다는 거야. 모든 사회 현상,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적용 안 돼도 안 되는지 어땠는지 몰라. 예,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돼. 양자론 있죠. 양자 역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양자 역학 쪽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양자론자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상당한 논쟁을 하다가 아인슈타인 나중에 죽어서 이 통합 이론을 세우려다가 못하고 가서요. 통합 공식을 만들어 보려다가 이 세상 신은 이게 분명한 거로 딱 공식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인슈타인은. 뭐 확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거 신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식을 추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양자론자는 안 그래요. 네. 그 미세 세계로 나갈 때 미세 세계를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하지 어디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빛하고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이중실리 시험 보면은 이중실리 시험 상태에서 사람이 관측을 할 때는 빛과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중실리 정확히 두 개의 구멍에는 두 개의 구멍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되게 나타나요. 두 개의 구멍 서로 이제 전자 또는 광자 빛을 갖다가 쪼이면 한 개 구멍 두 개니까 저쪽 그림자층에도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사람이 관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겨. 그 여러 개의 줄무늬 생기는 것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얘기거든요. 파 아니면은 그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길 수 없어. 그러다가 딱 쳐다보면 그 다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양자에는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중우주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불분명해. 그래서 차원이라는 디멘전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현재는 3차원이 아니라 이제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시공간까지 합해서. 그 시공간 차원이 4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 수 있지만 5차원은 못 봐. 예. 그 5차원에서는 4차원도 우리는 볼 수 있고 3차원도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알지만 우리 현재 차원에서는 미래를 못 보는 거야. 현재 차원에서는 안 돼. 5차원, 6차원은 이렇게 올라가야
이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양자에 뭐 보이는 거 쳐다볼 때만 나타나고 관측할 때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나타나는 그런 원리들이 그 뭐냐, 이 세상은 아직 저차원이다. 여기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모르는 부분. 그 모르는 부분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알 수가 있다.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훤히 보인다 하는 거예요. 지금 훤히 보이질 않아. 전혀 실마리도 안 보여. 예. 단지 그러리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세상도 있고 가상 세계도 있고 모든 것이 확률로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우리 차원으로 볼 때의 해석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확률로 존재하면서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어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미시적인 양자를 얘기했지만 거시적인 우주를 생각할 때도 이 중력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 사가 떨어진 건 뉴턴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예? 이런 식으로 해서 F는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그리고 작용 반작의 법칙, 제3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의 법칙, 세 개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중력 법칙, 중력에 대한 게 나와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다니는 인력,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기술이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쓰인다고. 그 뉴턴의 법칙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커다란 행성과 항성끼리 있으면, 태양과 그 지구가 있으면 태양과 지구를 끌어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태양이 공간에서 딱 있으면 그 태양의 무게, 그 질량이 이 공간을 왜곡을 시켜버려. 공간을 이렇게 출렁해서 이 홈을 파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동처럼. 그래서 그 홈이 파여 있는 곳으로 이 지구가 돈다 하는 거지. 예. 그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왜곡시키는 거. 공간을 왜곡시키는 게 바로 중력이다. 그리고 중력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네 가지 힘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힘이 뭐랬어요? 세상 움직이는 힘. 첫 번째 힘이 뭐예요? 전자기력, 전기력, 자기력. 두 번째는 뭐예요? 중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핵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을 밀어내는 력, 핵 청력, 이거라고요. 이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에는, 우주에는 그런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중력이라는 놈은 아주 제일 약한 놈이야. 예. 전자기력은 엄청 세고, 핵력, 청력은 더 센데,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중력은 특이한 놈이라고. 가장 약해. 중력이 뭐 3m에서 떨어져도 중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주 약한 힘이라고. 전체. 근데 그게 세면은 우주가 이게 무너진대요. 우주의 체계가. 그런데 그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까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디멘전. 이 차원을 넘나들어 이놈이. 중력이. 그러니까 현재 3차원, 4차원의 세계에서도 중력이 있는데 5차원, 6차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중력으로. 그러니까 차원을 연결하는 것은 고리가 바로 중력이다. 이게 중력. 자, 나 그 얘기 듣고서, 야,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긴 있구나. 뭐, 웜홀, 뭐, 블랙홀 다 있는데, 이 중력으로 다 연결되더라, 중력. 응? 뭐, 웜홀, 블랙홀, 웜홀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만,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곳이 웜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력으로. 그렇다더라고. 예. 그것은 지금 얘기 나온 이제 물리학 그 개념에서, 지금 경마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추세론이 바로 그런 거야. 확률로 존재하다, 확률. 이 경마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률로 계산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원래부터 확률로 계산을 해야지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확률이다. 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가 않아. 이 경마의 예상 승리법은. 예.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기 리얼타임 예상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들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전혀 다른 번호다, 응?
그것도 랜덤도 유사 랜덤이기 때문에 안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잖아요. 사이언티스트란 말이에요. 사이언티스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실험하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 예.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 이렇게. 다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 지금 현 시각에서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다가 이게 좀 개수가 차여지면은 이게 다시 0으로 초기화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 이게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를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저장을 여기다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라 이건 다음 시간에 행운수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사진에다가 이 전부 이렇게 몇 경주에 어떻게 나온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느 경주에 지금 3경주, 5경주잖아요. 어느 날 5경주에는 5텐 81 들어왔을 때 5텐 8인데 5텐 8 이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내가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하루에 한 경주 맞히기가 힘든데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자주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지금 밑자료를 그 베이스 자료를 갖다 여기다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자, 이 내용의 추세 부분 이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고 여기에는 6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이 추세 예측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느냐면 이게 데이터 처리가 불분명하고 그런 것은 이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맞춤 예상 이걸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불분명하면은 이 시스템 예상 리얼타임 예상으로다가 추세로다가 이 터지는 거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록하고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나오니까 그걸로다가 이제 예측할 때는 고배당을 찾을 때는 이걸로 다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다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이 있는 것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지면 만드는데 엄청나게 그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추세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행운수도 있고 복합 가중치, 시간 랜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해서 6가지 사항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가지 사항 뭐죠? 맨날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여기에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큰 수, 작은 수를 이거는 뺀다 하는 거죠. 7가지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7번까지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근데 제가 지금 6가지를 작업을 해놨는데, 어디 하나를 지금 빠뜨렸는데, 하여튼 6가지, 저기 원래 계획은 7가지 돼 있어요. 지금 6가지 잘 작업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시고, 다음 2번째, 이게 배당차. 배당차 얘기하는 거 전 시간에 검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2차례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고, 이건 좀 더 검증을 더 해나갈 겁니다. 점점 향상을 시켜서. 그건 이제 생략을 하겠어요. 이 배당차,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가장 인기, 이 시스템 예상, 종합지, 리얼타임 예상. 그리고 차이 1, 차이 2, 차이 2, 그 다음에 차이 3.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요거는 예전 건가 보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또 배당 차이를 말이죠. 실제 배당, 요 리얼타임 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요걸로다 이거를 예측을 해요. 예측하지 않고 실제 값 있죠? 그러니까 마사의 배당판, 현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배당판, 그거를 집어넣고 하는 부분을 하나를 더 집어넣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한번 시간 지나면 확인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행수 베트L, 베트X. 야, 요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대끼리를 진단을 하는데 저 대끼리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사람들 복수식 배당 반짝반짝하는데 저게 2.7배? 저게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저것만 알면은 이 배당 끝나는데 딴 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 없어. 저 대끼리만 공략하는 거야. 대끼리.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안 사면 되니까. 들어올 것 같을 때 사면은 적중률이 높다면은 그 공략법, 주요한 공략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배트L입니다. 배트L. 그래서 대끼리뿐만이 아니라 이 빨간 거 배당들 준대길 네 구멍 있어요. 저 배당 네 구멍에 대해서 이 진단을 합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들어올 만한 것들을 1, 2, 3, 4, 네 가지 그 배당 거기에서 제일 적은 배당 네 가지, 그러니까 10배 이하죠. 그 정도를 이걸로다가 추적을 해서 요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판단하는 확률이 있어요. 그걸 구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주요하다 할까? 유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수 배트X.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안 들어올 거, 어떤 2번 3번이 팔리는데 제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그것을 뭐 아니면 2번 3번이 뭐 3.1에 팔리고 2번 4번은 뭐 5.6인데 그 5.6에 배팅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올 것이냐를 할 때 배트X, X가 제외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또 연구를 한 거야. 이건 들어올 거를 연구를 한 거고, 이건 안 들어올 거를 연구한 거야. 그 저배당,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저배당, 많이 돈질을 한 그 저배당에 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지금 다 보면은 이제 고배당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요 부분은 저배당 연구예요. 저배당 연구는 뭐냐면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저배당은 적중률이 높다고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오행 스태티스틱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냐? 시스템 툴. 조금 아까 보여주는 프로그램 개발 시뮬레이션 예상 툴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실제로 하는 거야. 거기서 또 하면서 맞춤 예상, 맞춤 코드에다가 개인 예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을 주었을 때 그거에 따른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수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그래서 이 타산지석으로 사는 이 복권 스테판 만델이 만든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견주어서 이런 방법을 참고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밑거름 삼아서 경마도 그와 비슷한 이런 방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난데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와 유사하다는 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것도 이겼지만 이기는 내용들끼리는 서로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경마를 이기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마 연구는 계속되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많이 만들어 놨을 텐데, 제가 20, 30년 연구를 하면서 이런 정도로 뽑아서 나온 겁니다. 자, 이상 건승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